수출 규모로 전 세계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고 일본입니다. 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매에서 자기 국내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사고 파는 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은 GDP 대비해서 중국이 22.1%, 미국이 12.6%, 독일이 46.8%. 수출이 안 되면 독일도 경제가 타격이 크네요. 일본도 17.9%. 미국은 상대적으로 외국과의 어떤 무역 거래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비중이 좀 적고 국내 비중이 큰가 본데요. 아마 금융 부분을 빼서 그런 것 같아요. 금융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전 세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미국의 금융 부분에 타격을 입게 되거나 은행이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거나 그 저기 예금해 놨던 사람들도 돈이 다 날아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은행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피처를 만들어주면 해외로 자금이 좀 안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덜 빠져나가겠죠. 뭐 그 나라에게 사유지거든 은행이 파산할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라든지 국가채택 호전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그걸 만들어서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게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특정 은행을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 우리가 전액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나에게 좀 방만해져서 많은 손실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책은행, 일본 국가은행을 만들어서 미국의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무역 1위 수출이 그다음 미국, 독일, 일본 순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뭐 주요 산업은 미국이 석유, 철강, 자동차, 우주, 항공, 통신, 화학, 전자, 식품 가공, 소비재, 목재, 광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입 국가는 캐나다가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멕시코 16%, 중국이 7%. 중국이 의외로 비중이 적네요.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는 무역 적자 국가가 중국인데요. 수입은 엄청 많이 하고 수출이 적게 되네. 매우 적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캐나다보다 못하네. 캐나다, 멕시코보다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일본으로 4.5% 이렇게 수출 파트너가 영국의 4.4%, 독일이 3.5%인데요. 캐나다, 멕시코에 적어도 34%의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중국 부분이 약간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국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입하는 일에 비해서 대중 얘기가 중국 부분이 최고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그 원유,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이런 것들도 들어온다. 한국의 수출 3대 수출품은 1위가 선박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유무선 전화기, 전자집적기로 반도체, 그 다음 액정 디바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출 품목이 향후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밀렸을 때 우리가 수출이 갑작스럽게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박 부분. 그래서 선박 부분을 미국이 좀 군함 같은 거 수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좀 증가를 시켜주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달러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서 그래서 1위가 선박 수출 품목, 2위가 유무선 전화기, 그래서 이렇게 3위가 전자집적기로 반도체, 4위가 액정 디바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이게 그 중국과의 경쟁에서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원유를 우리가 적게 수입하거나 수입 안 하면 그 부분에 무역 흑자가 되게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무역 흑자국이 되어서 달러가 풍성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원유를 대신 원유 가스를 대신해 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미국에서도 이게 무역 적자 부분은 2천억 달러가 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되게 대폭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그럼 달러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느냐? 그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다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로 돌아서거나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달러 구조에 있어서 일본이나 한국이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잠깐 상당히 달러 구조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만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에 지금 경쟁이 다 밀리고 있어요. 원유가 1위, 수입 품목의 1위고 반도체가 2위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3위고, 이게 원유하고 천연가스만 줄여도 우리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수소 경제가 나오잖아요. 수소 경제가 나오는데 제 기술 빨리 사세요. 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학도 사십시오. 제 기술을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국내에 있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기업체들이 어떤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을 갖다가 도움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제2의 세금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 기술을 사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물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선박,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그래서 중국에 이제 향후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 일부러 군화물과 우리의 수리를 맡긴다든지 일부러 주문해도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저기 원유 천연가스만 해주면 미국과 일본, 한국 미국은 달러 구조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이제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 주는 것, 자기 통화를 부도가 나지 않게 해주는 것,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손실을 보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 보시면 이게 전 세계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체 수출액이 23.8조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역 부분이 관세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서로 간에 교역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상위 30개 수출국 중 20개 국가가 수출 감소를 경험했다. 중국은 계속 1위고요.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 경제인가 봐요. 독일의 수출 전체 경제에 있어서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수출은 많이 하는데 전체 수출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 경제 구매에서 수출의 비중은 많이 차요. 그래서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독일도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격을 받았을 때 한순간에 독일 통화가 유로 통화 부분이 있긴 한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태리가 이게 무역 부분에서 타격을 현실적으로 받게 됐을 때 그 통화 자체가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구수가 너무 작죠. 다 근데 핵심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만 이렇게 무역이 무너지게 되어도 해도 그렇죠. 그 유로와 채권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가가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2023년 기준에서 14.2%,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출액은 438.4조 원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38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미국이 2위고 8.5%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2위라도. 그래서 총 수출액은 2,020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262조. 한뭐 잘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네 앞으로. 독일이 날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글로벌 패권에서 독일이 7.1%, 나라 그렇죠. 인구수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수출하는 거. 7.2%. 수출액은 1,680억 8억 달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수출액은 219조 4조. 그런 향후 이렇게 중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 뭐 굳이 뭐 수입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수출을 밀어내지. 자기네 상품 사고. 사이가 네덜란드인데요. 3.9%, 935억 달러, 121.6조 원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3%를 차용하고 글로벌 점유율 717억 불 이렇게 해서 93.2조 원이 되고, 이탈리아가 글로벌 점유율 2.8%, 677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88억 8조 원. 프랑스가 2.7%, 648억 불. 대한민국이 8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점유율 2.7%, 632억 불을 되겠습니다. 약 82조 2조 원, 82.2조 원인데, 그 다음에 멕시코가 2.5% 점유율을 593억 달러, 77.1조 원. 홍콩이 이렇게 해서,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상당히 크네요. 2.4%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국의 두 배 정도의 수출 규모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 홍콩까지 포함하면, 홍콩이 뭐 중국 거니까. 그래서 574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74.6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보다 배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네요. 캐나다가 2.4%, 569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국이 1위예요. 네. 그래서 74조 원. 벨기에가 2.4%, 562억 달러. 영국이 2.2%, 52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2.1%, 48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많이 수출을 많이 하네요. 의외로. 싱가포르가 2.2%, 476억 달러, 61.9조 원. 대만이 1.8%, 432억 달러를 수출하고 56.2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만도 앞으로 이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달러 구조가 사실상 무너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1.8%, 432억 달러, 56.2조 원. 러시아가 1.8%, 424억 달러. 스페인이 1.8%, 423억 달러. 스위스가 1.8%, 420억 달러. 폴란드가 1.6%, 382억 달러. 호주가 1.6%, 371억 달러. 베트남이 1.5%, 354. 베트남이 2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꽤 많은 46조 원을 수출해요. 베트남에 여러 나라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브라질도 1.4%, 34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1.4%, 322억 달러, 41.9조 원을. 말레이시아가 1.3%, 313억 달러, 40.9조 원. 태국이 1.2%, 285억 달러. 인도네시아 1.1%, 이게 20위권에 보면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베트남도 23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이쪽 부분에 있어서 무역을, 이게 그 글로벌 무역망에 있어서 1.5, 1점이니까 2.7, 3.8, 맞습니다. 3.6, 3.6이니까 5% 좀 넘네요. 5.1%가 된다는 점이죠. 무역 구매에 있어서는. 수출 대한민국이 2.7%고 일본이 3.5니까 5점 합하면 5.7%. 그래서 이게 아세안이라고 그러죠. 동남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합하면 이게 5.7%, 베트남 1.5니까 그래서 5%, 5.1%가 우리 이렇게 한국과 일본 합한 것보다 조금 적네요. 이렇게 또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무역 규모에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해서
10%가 조금 넘는 11%를 돌파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중국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2.4%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홍콩까지 포함하면 14, 16, 뭐 거의 17%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무역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국까지 포함하면 12%, 11%라고 했을 때 28%를 넘게 됐는데요. 28%를 넘게 되면 전 세계 무역 비중에 있어서 아시아권 통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제주도에 달러 전진 기지 안 만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28%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워낙 커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는 수출액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28%를 아시아 쪽으로 무역이 수출이 굉장히 강하게 해서 달러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간 일본과 대만, 한국이라면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1.1% 256억 달러 33.3조 원, 체코가 1.1억 달러 255억 달러 33.2조 원, 전 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23조 23,784억 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 3,091.9조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2023년도에 무려 3.4조 달러를 수출, 압도적인 수치인데 미국보다 홍콩까지 하면 거의 2배예요. 지금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만 약간 5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수입을 중국 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제일 많이 하고 이런 한때 세계 최대 수출국 미국은 2위를 물려놨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미국의 향후 이렇게 국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아 통화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잠재력이 넘치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이거를 달러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어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나머지는 다 자본주의 자유민 체제인데 미국은 필사의 노력을 제가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달러 전쟁 규제 빨리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해서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어서 물류 부분의 개선을 중국은 유럽으로 어떤 수출하는 물류가 이렇게 10일, 15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철도는 항만에 비해서 배로 물류하는 데서도 절차도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출입에 있어서 앞으로 물류를 배가 필요 없는데 수직 이착륙기를 빨리 만드세요. 네. 미국이 2022년 수입액이 3조 4천억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국 미국의 수출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줄어든 건 아닌데 수입을 워낙에 자기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게 그렇죠. 에너지 분야라는 거죠. 에너지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줄여주면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도 살고 일본도 살고 대만도 살고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무역 흑자가 되게 늘어나서 그렇죠. 달러가 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도 국채가 많이 발행을 해서 흔들리게 되면 여기서 달러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은 그 나라 국가나 기업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체의 국채 부실을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중국 에너지 분야만 개선시켜도 무역 독자는 단순히 수치로 2천억 달러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 통화로 전환하면 빚은 뭐 없어지는 거니까요. 키보드로 빚을 없애버려야 돼요. 국채 문제는 그러니까 전쟁도 오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반드시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개인 사유재산으로 그냥 국가 통화를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공적인 기능 훌륭히 담당해도 미국 불로 인해서 파멸을 한다면 안 되겠죠. 네.